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자녀들 많이 낳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뭐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남 지역 대부분이 지금 인구 소멸 위기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서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두 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진짜 하늘 보면 진짜 가을 하늘이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 것 같은데 꿀통 기자님 자전거 타기 되게 좋은 날씨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천고 마비. 그렇죠. 하늘은 높고 마음은 마비되고 그렇죠. 말이 살찐다 뭐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 근거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하늘 높은 것은 가을 하늘이 이제 청명하고 그렇죠. 그건 맞는데 왜 말이 살찐다고 했을까? 추수의 계절이지 않을까 추수의 계절.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어디서 가셨어요? 추수를 해놓으니까 응. 말이 다 먹어서 살찐다. 네. 항상 가는 길. 가는 길 가셨고 고 기자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야 뭐 요즘에 일이 많아가지고 여가를 즐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뭐 주말에 쉬다 보면 저는 뭐 항상 드라마를 좋아하는 남자라 드라마를 좀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즌이 아예 종결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까지가 딱 종결이 됐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 전 세계적으로 핵미 사회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가지고 인류가 멸종되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일부는 그 사실을 알고 한쪽은 지하 벙커로 숨어 들어가고 한쪽은 우주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999. 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우주에서도 이제 그거를 세대를 계속 이렇게 그 이어가서 다시 지구가 일부가 회복이 되니까 내려와가지고 생존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아마 인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마 오늘 주제하고도 조금 맞닿아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준비하시는 생각이 좀 건가요? 아니요, 진짜로 최근에 좀 본 드라마라서 관심사가 이렇게 드라마도 네. 기자님 다운 뭔가 드라마를 그래서 그런 보세요. 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네. 좀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전남에서 처음 맞는 가을이거든요. 혹시 뭐 전라도에 좀 사람 많지 않고 좀 가볼 만한데 추천해 주실 만한 데가 있을까요? 유명하지 않는 네. 관광지, 뭐 네, 산,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뭐 들녘,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유명 관광지는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몇 번 다녀왔고 그렇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지만은 네. 한적하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그런 적합한 관광지, 뭐 작은 섬이라든가 그런 데도 괜찮고 기점 소학도 신안에 뭐 이런 데도 괜찮을 것이고 주변에 뭐 목포 남항의 코스모스 그렇죠. 길. 저도 최근에 처음 가봤습니다 거기를. 예, 그 목포 남항이 남쪽 항구 남항이 있는 거예요 항만지구가. 네. 근데 저도 처음 가봤는데 괜찮았습니다. 뭐 머무는 시간 30분도 안 됐지만 잠깐 보는 예, 것만으로도. 뭐 코스모스랑 백일홍 이 꽃밭을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고 또 바로 옆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같이 구경할 수 있고 그런 친수 공간으로서의 거기가 좀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저도 지금 써놨어요. 목포 남항 코스모스 길. 네. 네, 올 가을 가기 전에 한번 좀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날씨 얘기나 뭐 놀러 갈 곳 이런 얘기하면 참 좋은데 오늘 주제가 좀 어떻게 보면 막막한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네, 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전남 인구의 현황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1970년대까지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인구 폭발이 핵 폭발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그 강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둘만 낳기 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벌였고. 베이비 부머 세대. 그렇죠. 말씀하신 예, 거죠? 70년대는. 그래서 자녀들 많이 낳으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뭐 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무튼 정반대의 상황이 30년이 지나고 나서는 정반대 상황이 됐는데 네.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적게 낳느냐 이게 결국 교육비와 양육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봐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셋이거든요.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저는 정부 시책에 적극 기여를 하셔. 기여를 하고 그런데 그러시구나. 나와 똑같은 대학 동기들, 뭐 수도권에 사는 네. 분들, 그 분들은 대부분 한 명이에요, 아이가. 그래서 그렇죠. 정반대하고 상황을 살고 있죠. 이게 어떻게 현실이 뭐 좀 한 명밖에 안 낳을 수가 나오는 것 있을까? 같은데. 네, 네. 네, 그 이유를 좀 더 앞으로 네. 좀 그래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전남 지역 대부분이 지금 인구 소멸 위기 단계에 지금 네. 접어들었는데 그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이제 5월 기준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를 좀 보자면요. 이게 지금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지자체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전체의 81% 수준인데 이게 전국에서 한 세 번째 순위를 지금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고흥하고 신안 이런 지역 지자체 한 5곳이 4곳이죠. 4곳 정도가 지금 고위험 지역으로 뽑혔고요. 네. 대부분 군단이죠. 그게. 그렇죠. 네. 예, 뭐 농어촌 지역 예. 이런 곳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순천하고 여수, 광양, 목포 이렇게 4개 지역만 주의 단계 예, 그렇게 나타났는데 사실 주의 단계라고 해서 이게 낙관할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중에서도 나주 그리고 무안군이 새롭게 소멸 위험지구로 예, 포함이 됐습니다. 전남 지역 대부분이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5월 기준으로 조사한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를 보면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체 81.8% 수준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흥과 신안 등 5개 지자체는 고위험 지역으로 뽑혔고 순천과 여수, 광양과 목포 등 4개 지역만 주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은 이번 발표 자료에서 나주시와 무안군이 새롭게 소멸 위험 단계에 포함됐습니다.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20살부터 39살 사이의 여성의 수로 65살 이상의 인구를 나누어 분류하는데 이 수치가 0.5 미만이 되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무안군은 지난 8월 이후 인구가 늘고 있어 억울한 상황입니다. 남학 신도시와 오령지구 등 연말까지 8,000명 이상의 인구가 무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오령지구가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 소멸 지수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가 소멸 지역에서 다시 주의 단계로 다시 올라간 걸로 0.5 이상 지수가 나와서 주의 단계로 다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속 오령지구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우리 무안군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인구 소멸 지역 지원 특별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지금 특별법 제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해서 용역이 이제 끝났거든요. 끝나서 지금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 그 김순남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정되도록 저희는 이제 계속 노력할 계획이거든요. 참 이 고질적이지만 돌파구를 좀 찾아 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대책을 마련을 하려면 원인을 좀 짚어봐야 되잖아요. 네. 대표적인 이유들이 있죠.
이게 워낙 복합적이라서 사실 원인을 하나만 콕 찍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저출산은 결국 이 결혼율과 사실 맞닿아 있는데요. 요즘 사실 뭐 저도 그런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긴 했지만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좀 인식이 좀 젊은이들 사이에서 좀 요즘에 많이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혼은 선택이다. 네, 그렇죠. 혹시 꼴통 기자님 3포 세대라는 말 아세요? 이제 M4 세대까지 나오게 됐죠. 이 3포 세대라는 게 사실 세 가지를 포기한다. 네. 그렇죠. 연애와 결혼과 네. 출산을 그렇죠. 포기한다. 사실 이런 말인데요. 심지어 이제 뭐 M4 세대, 5포 세대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내 집 마련도 포기하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게 사람 만나는 관계에서도 돈이 나가니까 인간관계도 포기한다. 이렇게 지금 그 각박한 슬픈 현실이죠. 네,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워낙 대한민국 사회가 좀 고도화되고 고학력자들도 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방에서도 수도권으로 밀집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취업 경쟁에서 밀려난 상황들도 벌어지니까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젊은이가 이제 그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닌가. 결국에는 그러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테고 결국은 그래서 인구 감소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또 학령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뭐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서 이게 이제 출생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분을 말하는 건데 이게 소폭이라도 좀 증가를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여성 인구가 또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65세 이상으로 접어드니까 이제 고령화로 접어드는 단계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의료 기술까지 많이 발달을 하고 100세 시대까지 지금 되는 상황이니까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지금 분포는 많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65세 이상들이 실질적으로는 사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생산 인구에 포함이 이제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사회적 있습니다. 부담이 증가하고 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결국 이제 국가에서 투입해야 될 비용들이 그렇죠. 사회적 부담이 네. 많죠. 많아지죠. 아프리카만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어요. 네. 대륙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인구가 줄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올 상반기 전남으로 거주지를 옮긴 인구는 4만 4천여 명. 하지만 동시에 5만 4천여 명은 전남을 떠나면서 순이동 인구는 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네, 어차피 인구 유출 부분은 수도권 지역의 유출은 정적인 현상인데 지역 내에서도 강제로 쏠리는 현상이 좀 거둬야 되는 게 저희 특성인 거죠. 지난해 전라남 도민을 대상으로 이주 의향을 묻는 통계를 봐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를 떠나고 싶은 사람 가운데 광주광역시로 가고 싶다는 비율이 20.9%를 기록했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20%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주를 원하는 이유로는 직장과 일자리가 25.1%로 가장 높았습니다. 교육 문제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자녀나 본인의 교육 환경 때문에 이주를 원한다는 사람은 18.9%에 달했습니다. 자녀를 다른 지역으로 진학시키고 싶은 이유로는 특성화 교육 여건, 좋은 대학으로의 진학 가능성, 대도시에서의 교육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주를 원한다는 답변이 16.1%, 주택 문제가 14.7%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거주지 선택에 있어 어떤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 도민들이 지역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서울 수도권이나 광주광역시 쪽으로 청년층이 좀 많이 빠져나갔다. 그렇죠. 네, 취업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학 때문에 네. 빠져나갔고 네. 지난해 12월 말 그 전남도 인구가 186만 8,700명 정도 됐는데 네. 올 9월 그러니까 9개월이 지난 9월 말 현재 185만 1,100명 정도. 그러니까 9개월 만에 막 17,000명 정도가 감소한 거거든요. 네.
자, 전남 전체로 봐도 그렇고 각 지역으로 봐도 그렇고 다 감소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인이 전국적인 것도 있고 각 지역별로 좀 특징적인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전남의 인구로 봤을 때는 감소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요인이 있다면, 원인이 있다면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취업하고 진학이 가장 크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많이 이주를 하고 또 동반 이주를 하다 보니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취업 때문에 가면 가족이 같이 따라서 이사를 해야 되고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순천시와 무안군이 인구가 늘었거든요. 무안군이 인구가 늘어난 게 이제 오령지구가 7월부터 그때 공동주택이 입주를 하게 되면서 주민들이 약 3,000명 정도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무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에 한 8만 1,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8만 4천 명을 좀 넘어섰습니다. 편의시설이 사실 부족한 부분도 클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교육 수준도 날로 높아지는 반면에 지방은 계속해서 낙후되다 보니까 사실 농어촌 지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면 대부분 이 자녀들도 거기에 이제 부모님의 일을 가업을 물려받는다거나 보통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농어촌에서 딱히 할 만한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거점이 되는 지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전남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 단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거점이 이 목포시거든요. 그래서 목포시가 이렇게 거점으로서 인구를 이렇게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그러려면 이제 이 지역에 일자리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자리가 없고 그 과거에 있었던 지역 향토 기업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러려면 좀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가 되어서 신규 그 기업들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유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이곳을 떠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자리가 좀 대표적인 것 같고 교육 문제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자녀들을 좀 진로를 위해서라도 좀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뭐 지난해에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내 자녀를 다른 지역으로 좀 이렇게 취약시킬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이제 여기 있으면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특성화된 교육을 좀 더 시키고 싶어서 뭐 이런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전남에서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만 해서도 약 7,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네. 이렇게 파악이 됐거든요.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었죠. 자녀를 낳으면 한양으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낸다. 네. 그래서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비수도권 인구를 수도권 인구가 지금 추월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수도권은 뭐 대구 경북이 통합을 하고 뭐 메가시티를 만든다, 뭐 광주 전남도 통합을 한다, 뭐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수도권에가 뭐 대기업의 본사가 뭐 90% 이상 집중돼 있고 모든 교육, 의료 모든 시설들이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큰 곳으로 가야지 그만큼 취업의 기회도 있고. 모든 자신의 전망을 세우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전남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또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예. 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법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그래서 네. 지금 뭐 경북, 지방 여러 지자체랑 합쳐서 지금 이 법을 제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예. 경북이랑 협력을 해서 좀 지원을 한다고요. 예. 수도권이 뭐 면적으로 하면 우리나라 면적으로 하면 한 12%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인구가 뭐 지금 비수도권을 앞서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지금 집중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지방 분권을 한다고 해도 이 지방 분권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인구에 준해서 여러 가지 동력들이 마련되는데 그것마저 이제 이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이제 흔들리다 보니까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뭐 지방분권 자체가 그런 계획을 로드맵을 짜기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저희가 오늘은 이 인구 감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지역 이슈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